이 사건 뭐 그동안 쭉 있어 왔던 그런 전형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. 자, 로비를 했다면 누가한테 했느냐? 여기서 이제 핵폭탄급 정치인이 뭐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 500억 정도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500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특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저 LCT 자체가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포스코가 들어가면서 시공사로 됐거든요. 그래서 저거 인허가 과정에서는 결국 부산 도시공사가 있을 수 있고요. 부산시가 있고 해운대가 있습니다. 거기다 대고 그거와 결련해서 또 허가 과정에 또 부산 해운대고 구의회가 또 이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반적인 거에 결과적으로 어떤 인허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. 그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. 그런데 사실 LCT 이영복 회장이 LCT 사업과 관련해서 이영복 회장이 잡혔다고 그래서 이게 밝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입이 무거운 걸로 소문나 있어요.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도 그 부산에 다대 만덕지구 사업이 있었는데 네. 그 당시 그 임야 자체를 일반 주거용지지구로 변경이 됐어요. 근데 원래는 부산시에서 그건 임야로 원형 보존을 하기로 돼 있던 지구였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된다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.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도 입을 다물었군요. 그렇죠. 그 당시 그래서 한 또 똑같아요. 도망을 갔어요. 네. 2년 동안 도피를 했다가 잡혔는데 입을 완전 다물어서 그걸 의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. 자, 그런 사람이 잡혔는데 최순실 이름이 또 나옵니다. 또 나옵니다. 같은 계엄 모임을 하는 개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최순실 씨 관련해서 뭐 팔선녀 얘기도 나왔었고요. 예. 이 주변 그럼 측근 지인들이 누구냐? 그런데 최순실 개라고 하는 게 알려졌어요. 근데 예. 최순실 씨가 만든 개가 아니고 원래 오래된 있었던 개에 최순실과 그 최순득 이 개 모임에 이제 합류를 했다는 거죠. 개원으로. 30명 정도 정관계 재계 혹은 뭐 사모님들 해서 이제 유력 인사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이제 비밀 보장을 하는 개인데 30명이 매월 1,000만 원씩 불입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번 개를 타면 3억 원씩 받는 이런 대규모의 개를 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인사청탁의 징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관측인데 예. 이 개 모임에 이 이영복 회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3개월 동안 도피를 하고 있는 그 최근의 도피 과정에도 갯돈을 붓는 날이 되면은 비서를 통해서라도 갯돈을 또박또박 넣었다는 거고 최순실 씨 역시 독일로 도피한 기간에도 여비서를 보내서 갯돈을 불입을 했다. 얼만큼 이 개 모임을 중시했느냐.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다 나중에 자신이 이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했을 때 이 개 모임을 중심으로 자신의 또 이제 기반을 다시 닦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정황 추정인데요. 예. 어쨌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의 또 연관성 예. 이것이 밝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 간단하게 하나만 그 LCT라는 게 호텔도 짓고 뭐 거의 뭐 100층 가까운 아파트 주상복합 네. 아파트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 하나 구속되고 정관계 로비됐다고 그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네. 피해자들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. 피해 규모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법적 처벌은 최대한 모든 이 비리의 진실을 밝혀내서 전 정관계 로비가 이번에 다 터져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입이 무거울 수는 있지만 돈은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검찰은 자금 흐름을 잡아야죠.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에도 사람들을 잡고 신문하는 걸로 가는데 자금 추적해야 되거든요. 예. 의혹이 지금 장시호 씨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정유라 씨도 있고요.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느냐. 이것은 검찰이 너무 뒤늦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.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. 이런 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영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돈 500억이면 만만한 돈이 아닌데요. 그럼요. 이게 현금으로 건네줬든 계좌를 통해서 갔든 차명 계좌로 흘러갔던 자금 추적을 핵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. 이건 너무 좀 이 지나간 정근대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겠는가 좀 개탄스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